네, 이슈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업종 지수 가운데 흐름이 좋았던 쪽이 있죠. 바로 조선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좀 조선주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유럽발 훈풍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BK 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요 주제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금 시장 이렇게 좀 많이 밀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갑자기 장이 이렇게 되고 네. 있으니까 이야기를 잠깐. 그런데 뭐 앞에 보니까 네. 코너에서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 지금 시장에 대한 하락한 요 시장에 대한 이 평가 네. 정도 말씀드리고 짧게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시장이 특별한 악재가 없는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마 이머징 시장의 불안 정도밖에 설명 요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인도네시아 증시 이야기를 많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결국 그런 관점에서 간다고 하면 지난 주말에 이틀 쉬는 우리 증시가 이틀 쉬고 다시 개장했을 때 네. 미국 증시의 이틀 동안의 하락에 상당히 반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선진국 증시의 하락에 굉장히 유효하게도 그동안의 디커플링이 이번에는 네. 좋게 작용하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이머징 국가들의 오히려 그들하고는 또 동조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보여줬었던 그러한 저력들을 오히려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아시아 이머징과의 동조는 잠시 잠시 잠깐의 네. 어떤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 용어가 특별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잠시 잠깐의, 정말 그 생각하고 싶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군요. 네. 예. 뭐 끝나기 전에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도록 네. 하고,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아픔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뭐, 말레이시아, 그리고 경상적자국들에 집중되고 네. 있다는 사실들에 주목을 오히려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프로그램 매물, 이 선물 매도가 1시 전후로 해서 지금 외국인한테 1,000억 매수하다 한 3,000억 매도까지 한 4,000억 정도 1시간 동안 매도가 나왔거든요. 네. 선물 매도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최근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좋았던 최근 3, 4일 동안의 증시에 실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선물을 사면서 프로그램이 도움을 줬던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의 프로그램 매도가 별거 아닌 것일 수 있고 꼭 그동안 며칠 동안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매수의 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방증하듯 지금 현재 IT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었죠. 네. 시장은 약간 수급이 흔들렸습니다만 IT 업종에 대한 외국인 수급은 900억을 넘어서 매우 탄탄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미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 뭐 고점 부담에다가 스트레스 얘기도 지금 요새 나와서 네. 다소 정체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의한 우리 시장의 속도 조절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뭐 급락으로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역시 뭐 차분한 속도 조절 정도에 그칠 것이다. 펀더멘탈이 우량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네. 따라 매도하신다거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국내 증시가 좀 이렇게 밀리는 이유에 대해 좀 평가를 해주시면서 오늘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에는 속도 조절에 좀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요, 오전장까지만 해도 조선주 그나마 또 선방하는 분위기였는데 시장이 밀리니까 또 이렇게 또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조선주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 이유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도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 시장 얘기하면서 네. 얘기했던 유럽발 경기 회복의 수출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럽이겠죠. 결국 조선주가 좋았던 것은 유럽이 좋아지는데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데 왜 조선주냐? 이건 뭐 이미 주지하고 있듯이 상반기에 이 선박 금융이 한 4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선박 금융의 사실 글로벌 MS는 대부분 다 유럽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반기에 아주 이게 뭐 대단한 움직임이었다기보다는 네. 선박 업황이 조선 업황이 이제 바닥은 지나는구나 하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되고요. 조선주는 사실 아주 큰 사이클이 2007년, 6년 이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금융위기 때 아주 큰 폭 아픔을 겪었다가
지금은 이제 점진 회복 국면에 들어와 있는 업황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생각해 줄 수 있는 건 FPSO, FLNG. FPSO 이 저장 장치거든요. 네. 이제 저장 설비. 그게 F는 이제 그 부유식 플로팅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식 에너지 저장 설비가 FPSO라고 할 수 있겠고, FLNG는 역시 LNG 시추선인데 이것도 역시 부유선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쪽의 시장의 업황에 활짝 핀 이런 네. 개화가 결국은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보조적인 역할을 충분히 한다라고 하는 거죠. 불은 유럽이 붙이고 이쪽에 대한 업황 기대가 있는 것이죠. 네. 2분기 실적에 그 대형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실적치를 뭐 그렇게 서프라이즈를 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실적에 그저 그냥 눈높이 충족의 이면에는 사실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것은 급락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드릴십 해양 구조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죠. 네. 그 해양 구조물로 우리가 얘기는 뭐 조선 3사는 다 그게 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그 조선사들의 경쟁력이었고 수주에 있어서 어떤 협상의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쪽 부문인 거죠. 그래서 이쪽 역시 플로팅으로 지금은 가고 있다는 거죠. 플로팅이라는 건 결국 저비용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또 이 저비용에 있어서 뭐 좀 이따 얘기할 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연비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사업부, 해양 부문의 힘을 말씀을 드리고, 네. 뭐 중요한 것 중에 뭐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중고선가부터 신조선가까지 선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선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역시 그 제품을 팔아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조선사들한테 실적 모멘텀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공급의 문제였다는 그동안의 그 주가 하락의 어떤 이유들은 이 공급이 기대치를 좀 낮춰서 공급됨에 따라서 수급 밸런스가 이제 맞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단추들을 잘 깨어나가고 있는 업황 회복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최근의 상승이 사실 그 시작점에서 이걸 매수하기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올라서 사실 일봉으로 볼 때는 많이 올라서 그렇죠. 주봉으로 볼 때는 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봉상의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설명력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조선주 차트를 보기만 해도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갖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반기 조선주 업황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좀 체크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하반기 업황뷰는 괜찮다고 네.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유럽 얘기하는데 아까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이 선박금융의 대부분의 그 M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경기 회복의 조짐은 결국 그 맺은 자가 풀리라. 그 조선 업종의 아주 오랜 침체를 네.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유럽에서 해보게 되고요.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하반기 그 수주 전망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FPSO 아까 말씀드린 그 부유식 에너지 저장 설비 쪽에서 2013년에 3건의 수주에 이어서 내년도에 이제 3건 정도의 추가 설비 수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FLNG 쪽에서는 내년도에 5기 정도의 또 수주가 그 예상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우리 조선사들이 계약하는 선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때 주가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또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조선주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현재의 지금 그 경기민감주 전반에 최근 많이 올라왔던 데에 대한 그 가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의 더 눌림목을 신경 쓰셔야 되는 지금 국면이 들어왔다 생각되고요.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조선 3사에 차별 없는 관심을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부유식이면서, LNG, 연료에 대한 관심이 있다. 그 연료에 대한 관심이면서 그게 또 그 연료를 시추해내고 저장하는 데 있어서도 비용을 절감하는데 하여튼 포커스가 가 있다라는 사실들은 배도 얼마나 연비가 중요한가라는 데 대한 또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십, 그러니까 그 앞으로 기존 선박들이 싹 교체되는 그런 교체의 마당의 키워드는 역시 연비가 뛰어난 선박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고요. 네. 관심주로 대우조선해양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이 선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역시 대형주 중에 핵심 대형주 이 현대중공업이 총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렇다고 삼성중공업을 얘기 안 했다고 그걸 그 탑픽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 증권사들이 또 무수히 이만큼 많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네. 대형 3사들의 차별 없는 관심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조선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업황 개선 기대감들도 있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좀 관심을 가질 종목은 어느 한 가지를 꼽기보다는 대형 3사에 대해서 좀 차별화되지 않는 그런 선호도를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